감사합니다.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제가. 네, 초대 파티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 초대라고 생각하면, 나가서 사람 만나고 그냥 들어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쉽다면 쉽고 좀 어렵다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고, 가장 어려웠던 게 초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글로 좀 정리를 하려니까 조금 힘들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진솔하게 해봤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8년 정도 은행에 다녔었거든요. 은행을 다니면서 어, 아니다. 사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는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소개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대기업을 다니고 외모나 뭐 성격이나 다 좋다는 가정을 했을 때 한 사람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월 500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건물을 들고 있어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좀 낫다는 생각을 하세요? 너무 현실적인 질문인가요? 음, 많은 분들이 후자를 택한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돈의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좀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전직이 한 8년 정도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였냐면, 한 월 1,000만 원 받는 의사 고객이 계시고, 또 다른 분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는 1,000만 원을 받는 그런 고객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창고에 앉아 있는 저 역시도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다른 인생을 좀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20대에 약간 부동산에 좀 미쳐 있었거든요. 그런 좀 부동산 월세 소득을 벌고 싶어서. 근데 현실적인 타격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그분들처럼 살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벌 수 있을까를 좀 찾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드름을 고치려고 만난 뉴스킨에서 보상을 듣기 시작했었고 그 보상을 듣고 나서 그 보상을 좀 진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보상을 아무리 은행을 다녔다고 해도 수에 좀 약했기 때문에 보상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보상을 진짜 이해하고 나서부터 제 사업이 좀 시작되었던 것 같거든요. 보상이 저희가 소비자 보상, 빌드 보상, 리드 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보상의 리드 보상에 좀 많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자산 수입이라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월세 소득 같은 그런 보상에 가장 많은 매력을 느꼈고, 또 하나의 매력은 내가 전달한 사람도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저한테 큰 메리트로 다가왔었고, 그러려면 반드시 이 뉴스킨 안에서는 내 팀을 만들어야겠다. 팀을 만들지 않으면 자산소득은 없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었고, 그때부터 저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초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또 처음부터 LOI 때부터 부부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이 사업을 아주 크게 보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부부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들과 목표가 좀 달라야겠다. 좀 모든 걸 걸고 했기 때문에 꿈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거기에 맞는 크기를 처음부터 정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처음에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5년 안에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최고로 멋진 팀 100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5년 안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가 세워지니까 내 행동이 정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정말 많은 세미나 좋은 세미나 많이 듣잖아요. 근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나자, 만나고 초대를 해보자라는 목표를 좀 세웠었고, 근데 많이 만나요. 만나는데 초대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나는 내가 본 세상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본 세상, 이때까지 3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봤던 세상 그 울타리 안에서 우물 안에서 살던 개구리였는데 저는 딱 월 300, 400번은 직장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 내 모습을 보고 사업을 하지 않구나. 너무 쉽지 않은 일이구나. 처음에는 내 모습을 보고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 그러려면 내 그릇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처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릇을 키우는 것까지도 알겠어요. 근데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일이거든요. 세미나를 저희가 무의식 중에 많이 듣잖아요. 그냥 들어라고 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세미나가 좋아서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세미나의 모든 마이 스토리, 일단 100명의 마이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제가 왜냐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단순한 자영업자와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100명의 마이스토리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메모장에 세미나 들으면서 100명의 마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듣고 많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여기 폰에 보면 마스가 진짜 많아요. 제 폰에. 그런 것들을 막 정리하기 시작했고 물론 세미나를 들으면 뭐 성공자의 마인드부터 뭐 우리가 사업의 비전부터 많은 내용들이 함축돼 있고 배울 점이 너무나 많지만 일단 내가 할 일은 마스. 많은 사람들의 마스를 기억하고 전달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메모장에만 적어서 내 혼자 소장을 하다 보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파트너가 한 명 생겼을 때부터 저희가 왜 리더가 되면 공지 같은 거 되게 위닝 홈팀에도 보면 공지도 포스터도 올려주시고 공지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리더가 되기 전부터 파트너가 한 명 생겼을 때부터 저만의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목요 투잡이 있으면 그 목요 투잡을 티업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이 스토리를 활용해서 그렇게 계속 누적을 시키다 보니까 그 모든 마스가 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신감으로 밖에 나가면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100명의 모든 내용이 내 거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그 상황을 좀 리드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는 명단 작성이라는 걸 하지 않고 필드를 막 뛰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명단 작성이 답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뭔가 명단 작성해라 하면 사람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 같은데 뭔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설계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를 만들지 않고 건물을 짓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고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너무 중구난방일 거잖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이라는 것은 가장 초석이 되는 사업에 초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작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명단 작성해보라고 했을 때 저도 10명 남짓 적었거든요. 적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제 상식선에서 이 사람은 나보다 많이 버니까 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애기 엄마니까 할 시간이 없고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버니까 남편이 의사니까 할 이유가 없고 제 머릿속에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모든 선입견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선입견을 버려야 300명이 적히거든요. 300명은 내가 사업을 평생 할 사업에 진짜 초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카톡에 있는 분들 아니면 내가 연락처를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을 다 적기 시작했었고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자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명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제가 6년 사업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제 일화를 설명드리면 이제 투자가인데 되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남편을 둔 와이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하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자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면서 명단에 올렸어요, 그분을. 어, 수백억 대 자산, 그 30대 수백억 자산가 모임에 등록이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친해지고 싶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1년 동안 신뢰 쌓기를 했고, 그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전달했고, 세미나를 한 10번 이상 그래도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비록 다른 이제
뭔가 이유 때문에 사업은 하고 계시지 않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늘 편한 사람만 만났을 때와 저보다 좀 나은 사람, 좀 더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올렸을 때 사업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그 전에 은행을 다녔을 때와의 그런 만나는 사람과 지금 뉴스킨 하고 나서의 만나는 사람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은 저보다 못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제가 편한 사람만 만났고, 명단이 없을 때는 진짜 편한 사람, 부담 없는 사람, 그냥 만나서 수다 떨기 좋은 사람만 계속해서 편하게 만나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 주위에 5명의 사람을 합치면 내 미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좋은 사람을 옆에 많이 많이 두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은 초대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걸 돌이켜보면 제 머릿속에는 사실 만나도 초대, 끝은 초대로 마감이 되고, 데모를 해도 초대, 보상을 해도 초대. 우리가 TR 하면 인바디 제잖아요. 인바디를 재도 초대, 초대를 해도 재초대. 이렇게 머릿속에 모든 게 저는 약간 초대에 항상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처음부터 대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보상을 잘 푸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깔나게 뭔가 잘하는 왜냐면 저는 들어주는 건 잘하는데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 내가 머릿속은 아주 생각이 많은데 이것을 뭔가 전달하는 것에 좀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냥 초대해서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초대가 좀 시작됐던 것 같고 또 제가 처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면 초대로 클로징이 되기가 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저런 상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이 세미나표를 지갑처럼 들고 다녔어요. 저는 이제 대문을 할 때 승진 사장님이랑 항상 같이 가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대문을 하러 가서 제가 이제 세미나 표를 항상 지갑처럼 들고 다녀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문을 하다가도 중간에 승진 사장님은 PC방을 갑니다. 세미나 표를 출력해서 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저는 하나의 대문의 도구에 세미나 표를 지갑처럼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대문을 해서 사야 되는 목록을 적을 때도 세미나표 뒤에, 보상을 풀 때도 세미나표 뒤에, 인바디를 풀 때도 세미나표 뒤에.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하면 바로 뒤집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동그라미를 쳐놓거든요. 시간대별로. 들을 수 있게. 그럼 한 달 시간 보면 한 3, 4개를 동그라미 쳐서 무조건 하나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정말 없다. 뭐 이런 저런 걸 할 시간이 갑자기 없어진다 그러면 그 고깃집에 버리고 옵니다. 나의 세미나표를. 어떻게든 노출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고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제가 초대가 조금 쉬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쨌거나 내가 해야 될 거. 2시간 동안 그 부부싸움의 상담을 들어주더라도 마지막은 초대. 그렇게 내가 해야 할 것을 무조건 하고 오는 걸로 마무리를 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세미나 제목이 초대 기술과 애프터였지만 사실 초대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식이 높거나 그 사람 똑똑하거나 그래야지만 이게 말을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특별한 노하우, 말빨이 뛰어나야 될 것이다. 뭐 기술이 좋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세가 진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 결국에는 내 첫인상, 이미지, 나의 자세가 내가 생각하는 프로스펙터와 빨리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했던 방법을 조금 적어봤는데, 내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이 스토리 푸는 것부터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설명하는 것, 사업 설명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호기심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1분 마이스토리, 3분 마이스토리, 5분 마이스토리 사장님들 다 잘하실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적절하게 좀 마이스토리를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선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경청을 잘 하되 대화의 주도권은 좀 나한테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도권을 잡는 게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좀 잡아서 초대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질문을 좀 적절하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적절하게 질문을 했더니 결국에는 주도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때 뭔가 초대가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감, 가장 중요하죠. 이 사업은 사실 되는 사업이잖아요. 되는 사업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공자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좀 주도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몰입하는 거. 그 사람 몰입하는 게 집착하고 뭐 매일 연락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놓지 않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놓지 않았을 때 반드시 타이밍은 오거든요. 저도 크게 막 속도가 빠르고 뛰어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놓지 않는 거. 하나의 또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파트너가 좀 많잖아요, 제가. 서울을 한 5년간 다녔어요, 계속. 그리고 한 3년간은 거의 매주 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리크루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초대가 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자면 영웅 사장님인데 1년 반 동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180도, 대문하고 180도가 들어갔더니 명현이 와서 일주일 만에 연락이 끊기기도 했었고 정말 수많은 초대를 거절. 그냥 거절이 습관이 돼서 이제 제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받다가 뉴스스팬 3판 몇 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메타가 나오듯이 뉴스스팬 3판 몇 대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반드시 초대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대를 또 했어요. 그렇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 당일날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첫 비행기를 타고 선릉의 백삼호라는 강이 지금 다 줌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백삼호에 그때는 이제 서울에 너무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려면 3, 4시간 기본 미리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3, 4시간 미리 도착을 했는데 세미나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잘 있나요? 그날따라 무슨 체육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년 반 만에 초대가 되었는데 세미나가 취소가 휴강이 된 거예요, 휴강이.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스폰서 사장님께 전화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옆에서 이제 신랑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만 포기하자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었고 너무너무 속상했었고 뭐 그랬는데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 하나하나가 누적이 돼서 그 사람의 타이밍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가 되어서 또 리더가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파트너 중에. 그렇게 하나의 진심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내 마음속에서. 내가 놓는 순간 그 사람은 떠나갑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또 내가 아무리 초대를 잘해도 애프터와 팔로우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남기기가 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가장 마무리에서 중요한 게 우리 애프터 팔로우. 애프터는 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흔히 하는 이렇게 팀식으로 이루어서 하는 애프터가 있고 뭐 스폰서와 하는 애프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프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보다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죠. 제3자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애프터 미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다시 약속을 잡고 다시 초대를 하는 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프터가 그냥 애프터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것, 다시 우리가 뭐 사업 설명회 초대를 했다면 이런 홈팀 그룹 미팅에 초대를 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만남의 횟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주 봐야 신뢰가 쌓이고 친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평생 친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팔로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반복의 기적.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사실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힘든 것은 단순하고 반복하는 행동인 것 같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들을 지속하고 반복하는 게 많이 힘든 행동인 것 같아요. 하지만 리크루팅은 지금 우리 리더 사장님 20년 동안 사업하신 최숙희 신영대 사장님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똑같잖아요. 저희 하는 행동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의 결과인 것 같고 저희가 만나서 말하고 초대하는 것을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결론은 모든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고 초대하고 팔로우하고 애프터하고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모든 것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제품의 이동보다는 우리가 관계 구축을 위해서 진짜 많은 신경을 쓰고 인간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돈독하게 구축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 12월 윈윈홈 200 여기 줌 인원의 200을 외치면서 윈윈홈 파이팅으로 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